감사합니다. 소감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교수자에게 가장 행복할 때가 학생으로부터 좋은 수업으로 추천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와 2학기는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는 반성하는 의미의 교수법 계획서도 작성해보고 2학기가 끝나고는 이렇게 좋은 수업을 하는 교수로 선정되어 보고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입니다. 교수에 임용되고 나서 학생들과 수업에서도 조금씩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수업을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자와 학생 상호 간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교수자는 학생의 마음을, 학생은 교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교수자의 열정이라 생각되지만 열정이 너무 과하면 교수자와 학생 모두가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도 있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지식 전달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봇처럼 딱딱하게 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들어 중요한 점은 목소리나 제스처에 힘을 좀 빼고 여유 있는 자세로 임하자입니다.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학생들이 다가와야 하는데 너무 열정이 과하면 학생들이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현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동식 교탁과 필기가 가능한 노트북, 그리고 화면을 집중시키는 디지털 프리젠터를 준비합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머릿속에 그려지는 실습실의 그림은 모니터의 뒷부분과 그 뒤로 교수님의 이마, 눈썹, 머리카락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2021학년도에 조금씩 대면 수업이 일부 진행됨으로 인하여 저 또한 실습실의 교수자 전용 PC에 앉아서 예전 교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식 교탁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책상을 끌고 다니는 교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동식 교탁을 통해서 학생들과 더 밀접하게 실습과 이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으로는 필기가 가능한 노트북, 그리고 이 노트북을 통해 언제든지 강의 교환이나 PC 실습 화면에 무선으로 디지털 판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프리젠터를 활용하여 강의 교환의 몰입감 내지는 실시간 확대 강조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린 레이저 포인터는 반려동물의 장난감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항상 해당 주에 전공과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기억나는 전공과 관련된 기사는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으로 인터넷이 끊어진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인터넷이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 저궤도 이송 통신 방식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읽어주었고 인터넷의 이런 최신 기술들을 조사해오게 하는 수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강의 교환에는 아직 담기지 못한 따끈따끈한 전공 지식들이었죠. 또한 수업에서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네이버, 카카오의 통신 장애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등 본인이 준비한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토론 수업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앞으로 수업 진도에 영향을 받지 않게 잘 설계를 한다면 해당 과목에 대한 흥미와 전문성, 최신 기술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사실 동료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어보지 못해서 제 수업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 수업은 표면적인 지식의 전달을 지향합니다. 모든 강의에는 강의 교환 및 교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책 한 권으로 해당 전공의 지식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강의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아도 전공 지식 전달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좀 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에 있어서만큼은 겸손하지 않게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강의라고 학생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네요. 2022학년도 2학기에 했던 수업 중에 새롭게 신설된 데이터 모델 분석 및 설계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빅데이터 융합 연계전공 수업으로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국제통상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습하고 결과 데이터를 갖고 토론하는 융합 교육 수업이었습니다. 본 수업을 수강했던 국제통상학과 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문제가 주어지고 과제를 통해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컴퓨터공학 계열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반면 국제통상학과 학생은 문제 자체를 문제 제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론이 물건의 단가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를 효과를 주장하며 제품 단가 하락을 설명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경제 이론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해준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학기 수업부터는 이런 경제 효과나 법칙과 같은 이론들을 고려해서 강의 준비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학생이 졸업해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듣게 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 교육 철학이기도 한데요. 문제를 하나 두 개 내보겠습니다. A 학생이 자신의 재산 10,000원 중에 1,000원을 재산이 없는 B 학생에게 기부하였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의 재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정답은 A 학생 9,000원, B 학생 1,000원입니다. 다시 이어서 문제를 한번 똑같이 내보겠습니다. A 학생이 자신의 지식 중에 10%를 해당 지식이 없는 B 학생에게 기부하였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의 지식의 양은 각각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정답은 지식은 주면 줄수록 늘어나게 되고 주는 순간에도 그 지식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 학생은 자신의 지식 이외에 10% 정도의 지식이 늘어 110%가 되고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가정한다면 B 학생은 최대 10%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원 보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수입이 없는 한 재산의 총합은 항상 10,000원으로 일치하고 따라서 A 학생은 B 학생의 재산보다 적어지게 기부하는 경우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B의 재산이 많아진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교육을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되고 받는 사람 또한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좀 더 탄탄해지기 때문이죠.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는 발전하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지식을 널리 전달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 저 또한 수업과 대학 교육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수업의 철학은 지금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수업은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객관적인 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주관적인 교육 철학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즘은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이야기로만 구성이 된다면 전달력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항상 마음을 바로잡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열정을 주려고 합니다. 이는 수업의 내외적으로 자연스레 학생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수업의 색깔을 찾아가는 중이라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수업은 즐거움 속에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수업을 정의해달라는 질문에 엉뚱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수업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좋은 수업의 필요 조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경험의 즐거움 등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낸다면 그때 비로소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문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대학에서 수업은 즐거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좋은 수업을 위해 열심히 매진할 것이며 즐거움 가득한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학생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